이번 현장은 덩어리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현관에서의 모던한 덩어리, 그리고 복도와 간이 서재에서의 고급스러운 덩어리, 주방과 거실에서 깔끔한 덩어리, 또 이 모든 특수 시공 때문에 같이 올라간 견적 때문에 돈덩어리. 안녕하세요. MJ 디자인의 임성규 실장입니다. 이번 현장은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전에 제가 진행했던 현장에 고객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따님이 이제 이사를 가시는데 그 현장을 인테리어를 해주실 수가 있겠느냐고. 당연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가족을 소개시켜 준다는 거는 그만큼 제 현장이 예뻤고 또 그만큼 저를 믿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더욱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현장은 여의도에 위치한 50평형대 구축 아파트로 거의 50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이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빠르게 현장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의 현관은 한쪽 벽면만 현관장으로 수납이 가능한 벽면이었거든요. 근데 고객님께서 어린 아이분이 계셔서 유모차를 꼭 수납을 하시길 원했어요. 들어서면 있는 입구방에서 현관이 맞닿아 있는 벽을 허물고 유모차랑 큰 짐들을 이제 수납하실 수 있도록 해당 공간을 구조 변경을 통해서 팬트리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디자이너와 상담하실 때 건축 도면 미리 확인하시고 공간에 대한 용도를 명확하게 설정하시면 이런 숨은 공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조금이나마 후회 없는 인테리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팬트리 도어는 벽면과 도어의 소재를 같은 필름으로 마감해서 연결성을 주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끊김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넓어 보이죠? 그리고 이 현관장은 이 벽면의 필름 소재와 약간 톤을 최대한 비슷하게 가져가고 싶어서 한샘의 무드 베이지라는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띄움 시공하면서 하부에 간접 조명 넣어주고 위에 다운라이트는 매입 센서를 같이 묶어줌으로써 좀 더 깔끔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좀 편하게 쓰시라고 여기 일괄 소등 스위치 1구짜리 하나 새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번 현장은 여기 복도가 사실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중문의 얇은 프레임으로조차 가리고 싶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리스 강화 유리 중문으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현장을 진행하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복도입니다. 저희가 인테리어를 항상 진행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느끼는데 이 복도는 다만 지나다니는 통로여야만 할까? 이 복도로만 포인트를 줄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정말 예쁘죠? 일반적으로 큰 평형대일수록 이렇게 복도 공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길어지는 벽이 항상 놀아요. 그래서 좀 허전하다 보니까 조명으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또는 뭐 액자를 건다든지 하는 식으로 디자인 포인트를 좀 주시는데 필름 자체에서 오는 이 고급스러운 우드 결이 벽과 천장 쭉 이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훨씬 더 예쁘죠? 이렇게 마감을 해놓으면 여기가 허전해서 뭘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 현장은 원래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구조였어요. 천장도 플랫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복도랄 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전체 철거를 진행을 하면서 천장의 천고를 복도와 거실을 다르게 줬어요. 그리고 복도와 주방에는 게이트를 줌으로써 이 공간을 의도적으로 분리를 시켜줬습니다. 또 이 재료의 분리인데요. 일반적으로 도배와 필름이 만날 때는 단차라는 게 존재를 해요. 마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고객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은 어느 한쪽 면에서는 두 가지의 소재가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풀어보고자 저는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필름과 도배에 만나는 부분을 타일의 졸리컷 시공처럼 45도로 만나게 작업을 했어요. 어때요? 너무 깔끔하죠? 보시면 벽면 소재와 가장 잘 어울리게끔 샴페인 골드 유럽형 스위치로 시공을 완료를 했고요. 조명도 미니도트 LED를 사용해서 분위기와 조도를 동시에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을 보시면은 모서리가 라운드예요. 안방이고 아이방인데 통행이 잦겠죠. 아이가 지나다니면서 다치거나 또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이 벽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라운드로 진행을 했고요. 이 유기적인 공간의 연결을 위해서 반대편 모서리도 라운드로 작업을 하면서 포인트 아트월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홈을 파줘서 이런 식으로 오브제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복도를 지나다 왼쪽을 딱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의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 이 거실도 사실 할 말이 많은데요. 기존 천장에 딱 봐도 무거워 보이는 이런 갈비뼈 같은 구조물이 있었어요. 그런 구조물들 때문에 아마 처졌던 것 같아요. 확인해 보니까 이 천장이 전체 다 밤라이트라는 소재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밤라이트는 발암 물질이거든요. 철거 시에 작업자와 기존에 있던 이웃분들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전문 철거 업체에 의뢰를 꼭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저희도 전문 철거 업체에 진행을 했는데요. 밀봉을 완벽하게 하고 수분 철거라고 해요. 물을 뿌리면서 철거를 해야 먼지가 안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철거를 진행한 후에 저희도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천장을 철거하는 비용 플러스 이제 천장을 새로 치는 비용까지 오르기 때문에 견적은 꽤나 많이 오르는데 장점도 있습니다. 이 천장의 높이라든지 구조를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게 또 장점이거든요. 특히나 이번 현장은 탑층 세대이기 때문에 이 천장고가 꽤나 높이 확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도 플랫하게 설치가 가능했고요. 또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우물 간접 조명이라고 있죠. 이거를 안 하고 바깥쪽으로 조명들을 다 빼줬어요. 이렇게 되면 천장을 바라봤을 때 깔끔한 디자인이 완성이 되고 조도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벽면도 새로 치면서 단열까지 새로 해주고 천장이랑 벽면이 이제 깔끔하게 마감이 되면 도배도 무몰딩 시공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되게 깔끔하죠. 이렇게 페인트 칠한 것처럼. 네, 여기는 복도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주방과 다이닝 공간입니다. 다이닝 공간에서는 이렇게 예쁜 홈바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객님이 이런 그린 색상을 좋아하셔가지고 한샘의 무드 그린과 무드 화이트를 믹스 매치해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제작을 도와드렸습니다. 간접 조명도 들어가 있고 밑에 콘센트도 있어서 원하시는 기기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설계 도와드렸고요. 직접 구매하신 조명과 식탁인데 색상을 저희가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 의자의 소재 색상을 뒤쪽 홈바 색상과 맞추고 밑에 다리발 소재를 뒤쪽에 보시면 간이 서재의 벽면의 필름 소재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따가 이 간이 서재 부분은 설명 마저 진행할게요. 주방인데요. 주방은 원래 이렇게 다 벽이 있었어요. 벽이 있던 거를 고객님께서 요청사항으로 다 털어주세요 해서 구조 변경 진행 도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객님이 이제 니즈가 반영되어 있는 이 무드 그린 색상의 주방을 사용을 했고요. 하부장만 진행을 하고 상부장은 진행을 안 했어요. 조금 더 개방감 있는 모습으로 연출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명들 보시면은 이 거실이랑 복도 쪽에서는 이런 라인 조명을 설치를 안 했는데 여기는 조금 더 밝아야 되는 주방이다 보니까 라인 조명으로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주방에서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무드의 새로운 공간인데요. 제가 이 공간을 되게 좋아했어요. 고객님은 사실 여기 공간에 대한 로망이 크게 없으셨는데 저는 이 뷰를 보고 여기는 꼭 예쁘게 꾸미고 싶다라는 생각에 고객님 동의하에 거의 제 마음대로 여기를 다 인테리어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하부에는 또 가스 계량기가 있거든요. 그 계량기를 가려주기 위해서 부드러운 라운드 시공으로 하고 여기 점검구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이 형태를 그대로 끌고 와서 어떻게 사용을 해볼까 하다가 여기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간이 서재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브제를 놓을 수 있는 공간과 옆에는 책을 또 꼽을 수 있는 책장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세탁실인데 사실 이렇게 디자인 해놓고 이 문이 그대로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가려줄 수 있게끔 페이크 도어로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고요. 원래 있는 시스템 창호 뜯어내고 3중 유리로 된 시스템 픽스 창으로 설계를 다시 도와드렸습니다. 단열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하부 단열 새로 다 해줬고요. 이 측면 일부 부분까지도 단열을 전부 다 해줬고요. 이렇게 보시면 필름 마감하기 위해서 MD로 작업을 했죠. 조명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 좁은 공간에 지금 4구 스위치를 만들어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뷰를 온전히 감상하시라고 이 조명의 조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하셔라 이런 의미로 다 회로 분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안방은
요새 트렌드죠. 메인 조명 없이 2인치 다운라이트로만 이렇게 조절을 해줬고요. 커튼박스 쪽에 보시면은 간접 조명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간접 조명 설치함으로써 원하시는 무드에 따라서 켜고 끌 수 있게끔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한샘의 무드 화이트라는 친구로 이제 북박이장을 쭉 설계를 했고요. 중간에 화장대에 쓰실 수 있도록 특수장으로 하나 설계 도와드렸습니다. 안방 욕실입니다. 고객님 니즈 반영해서 약간 따뜻한 느낌의 베이지색 타일을 썼고요. 졸리컷으로 젠다이 마감하면서 욕조까지도 쭉 연장을 해줬어요. 이제 코너 선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겠죠. 욕조 측면도 타일로 마감을 도와드렸고요. 여기가 탑층이다 보니까 천장고를 굉장히 높게 뽑을 수 있어요. 2400으로 마감 도와드렸습니다. 굉장히 넓죠. 공간감이 훨씬 더 뛰어날 거예요. 천장 소재는 SMC를 사용했는데 끝쪽에다가 간접 조명을 설치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한겨울에 추울 수 있으니까 환풍기는 휴젠트로 설치 도와드렸습니다. 원하는 색상을 찾기 위해서 많은 회사의 필름을 대조해보고 공간별 벽면에 맞는 색상으로 또 스위치의 색상도 다르게 구성하는 등 뼈대부터 디테일에도 많이 신경 쓴 현장입니다. 잘 보셨나요? 현장이 30년이 넘어가면은 각 공정별로 특이사항이 하나씩은 꼭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특이사항들 때문에 추가 비용을 또 제어하려고 직접 폐기물을 치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공도 직접 하게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소개해주신 감사함에 그런 힘든 건 전혀 모르고 보람과 재미만 느끼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